죽은 왕의 몸이 위험해졌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더 위험한 일은 그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그 시신을 거두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정치적 선언처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을 왕으로 대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단종의 몸은 죽은 뒤에도 아무나 손댈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영월의 한 지방 실무자가 앞으로 나섭니다. 어몽도였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대부분은 어린 왕의 비극부터 생각합니다. 세종의 손자, 문종의 아들. 정통성만 놓고 보면 너무도 분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어린 왕을 지켜주기보다 권력을 노리는 어른들이 더 많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계율정난으로 권력의 중심을 장악했고 결국 단종은 왕위를 내놓게 됩니다. 숙부는 세조가 되었고 조선의 공식 질서는 다시 짜였습니다. 표면만 보면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왕좌는 바뀌었고 승자와 패자는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통성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누구를 왕으로 기억하는가? 그 질문은 문서 한 장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륙신의 보기 시도와 금성대군의 움직임은 바로 그 불안을 보여줍니다. 세조에게 단종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위험했고 죽은 뒤에도 위험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단종의 마지막은 단순한 유배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7년 영월에서 사사명령이 내려지고 단종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정말 날카로워집니다. 왜 아무도 시신을 쉽게 거두지 못했을까? 슬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 몸은 그냥 죽은 사람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사람의 몸이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정통한 임금의 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그 몸에 손을 대고 예를 다하고 묻어준다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그 행동은 이렇게 읽힐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단종을 왕으로 기억한다. 나는 국가가 정리한 최종 결론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쯤 되면 장례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왕의 몸이 정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어붙습니다. 관아는 몸을 사리고 고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입 밖에 내지 못한 두려움이 마을을 누릅니다. 이 공포는 막연한 감상이 아닙니다. 당시 조선에서 권력의 의심을 받는 일은 자기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거스리는 기색이 보이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이웃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감각이 사람들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일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선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문 전체를 위험에 넣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그 조건 때문에 단종의 시신은 정치적 폭탄이 됩니다. 손대면 충성의 표시가 되고 외면하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처럼 남는 몸. 조선의 공포 정치는 죽은 사람의 몸까지 조용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어몽도가 등장합니다. 어몽도를 단순히 충절의 상징으로만 읽으면 이 장면의 무게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는 현실을 모르는 뜨거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월의 호장이었습니다. 호장은 이름만 보면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지방 관아가 굴러가게 만드는 실무축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문서와 사람, 물자와 행정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몽도는 위험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누가 감시하는지, 어떤 소문이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령이 왜 주저할지, 이 일이 자기 집안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울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어몽도는 무서움을 몰라서 나선 것이 아니라 무서움의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어몽도를 영웅담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조를 아는 현장 운영자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의 선택은 감정적 폭발이라기보다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선을 조용히 넘은 결정에 가깝습니다. 이야기의 힘도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만약 어몽도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행동은 아름다울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무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무자였습니다. 현장의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당시 공포의 깊이를 반대로 증명합니다. 후대에는 이 장면을 더 강하게 기억하려는 말들이 붙습니다. 어몽도가 통곡하며 나섰다고도 하고 선한 일을 하다 화를 입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고도 전합니다. 또 어떤 전승은 노루가 자리를 알려주었다고 말하고 눈과 하늘의 징조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들이 당시 현장의 정확한 발화인지 후대가 다듬은 기억의 문장인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노루와 눈보라, 하늘의 징조 역시 역사적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후대 전승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이 전승들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그냥 비극 한 줄로 넘기지 않고
성스럽고도 아픈 기억으로 오래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기록과 전설은 다른 층위로 읽어야 합니다. 기록이 붙잡는 핵심은 단순하고 단단합니다.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 영월 호장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치렀다는 것.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권력과 기억의 충돌이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태조의 체제는 강했습니다. 왕위를 빼앗고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단종을 멀리 보내고 죽음 이후의 공포까지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완전히 결정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입니다. 누군가가 몸을 거두고 자리를 남기면 기억은 완전히 끊기지 않습니다. 무덤은 단순한 매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아무렇게나 사라지게 두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형식입니다. 이름을 지우려는 힘이 있어도 자리가 남으면 다시 불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몽도가 한 일은 바로 그 가능성을 남긴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조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를 뒤집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이 버려진 시신으로 끝나는 것은 막았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의 역사에서는 아주 큽니다. 시간이 흐른 뒤 단종은 복이 됩니다. 계모는 장릉으로 자리 잡습니다. 오늘 영어의 장릉을 떠올릴 때 우리는 왕릉이라는 완성된 형태를 먼저 보지만 그 시작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두려움을 넘어 시신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 첫 행동이 없었다면 후대의 복권도 지금과는 다른 빛도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몽도의 이야기는 충성심 하나로만 닫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사람을 멈추게 할 때 한 지방 실무자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이 죽음을 만들었을 때 누가 그 죽음을 완전한 삭제로 두지 않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한 사람의 이름을 낮추려 했을 때 누가 그 이름이 다시 불릴 자리를 남기는가의 이야기입니다. 단종을 죽인 권력은 분명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도 기억까지 완전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어몽도는 왕을 살린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지워질 수 있었던 기억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왕을 죽인 사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죽은 왕을 묻은 사람도 함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용한 기억의 복원이야말로 권력이 끝내 다 지배하지 못한 마지막 자리였습니다.